네, 반갑습니다. 한국 멘토링 협동조합 이사 심지학입니다. 스타트업에게 마케팅이라는 거는 연애 초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연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늘 묻고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스타트업 마케팅은 연애 초기처럼 고객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점은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요. 그 가설을 설정할 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현상, 문제, 솔루션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습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헷갈려요. 특히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현상과 문제의 구분이에요. 토끼랑 거북이랑 이솝우화에서 경주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토끼가 졌어요. 토끼가 진 거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에는 솔루션이 없어요. 거기다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물음표를 붙이는데 그럼 왜 졌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자는 그 진 이유가 잤어요 라고 문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솔루션은 토끼가 잤기 때문에 안 자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핫식스나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창업자 같은 경우는 토끼는 자서 그런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군뱅이를 만나도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 토끼가 졌다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창업자가 무엇으로 문제 규정을 하냐에 따라서 솔루션들이 음료 도소매, 음료 제조나 교육사업, 이렇게 사업군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문제 규정이 얼마나 명확하고 창의적이냐라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은 토끼를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너 정말 자서 진 거 맞니? 너 게을러서 진 거야? 뭐 하는 거야? 하고 고객을 만나서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내 문제 규정이 명확한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솔루션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가 흔히 이제 마케팅에서 STP라고 하는데 고객 세분화를 하고 타겟 지정을 해요. 그리고 그 타겟 지정한 고객들의 머릿속에 우리와 경쟁사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제 포지셔닝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여기서 흔히들 이제 많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그 고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좁아야 돼요. 그때 창업자들이 여기서 좁아? 우리는 23세부터 24세의 여성 직장인들을 대상, 그러면 나 돈 못 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고객이 명확하게 20대,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렇게 좁혀져 있어야 그들을 타겟으로 컬러나 마케팅이나 이 방향을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이 넓다 보면 어떤 방향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20대 초반 여성들이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사진이 잘 나오는 조명을 비치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초기 고객은 20대 초반 여성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소문나서 오시는 분들, 실제 구매력을 가지신 30, 40대가 나중엔 주 고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성장곡선을 봤을 때 성장곡선이라는 건 초기 고객이 시작이 있어야 그 다음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곡선에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시작에서 열성적으로 우리 것들을 사용할 저희 초기 고객들은 굉장히 좁아야 저희가 그 타겟에 대해서 마케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예를 들을게요.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도 더 확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부분인데, 사실 플랫폼 서비스,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케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둘이에요. 공급자와 수요자든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고객군이 둘이다 보니까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게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플랫폼 비즈니스는 굉장히 쉽지 않은 비즈니스예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이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서 어렵다 보니까 자꾸 넥스트만 생각을 해요. 넥스트가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고객과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인 다음부터의 기획부터예요. 공급자 수요자가 여기 안에서 북적대지 않는데 그 다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것들은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자들이 볼펜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과정들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설계를 어디다 맡기지, 이걸 나중에 어떻게 팔고 누가 팔고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제조업이 사실 어떤 부분에선 어려운 게 맞죠. 근데 플랫폼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몇 천만 원 들여서 서비스만 만들면 끝! 대박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플랫폼을 쉽게 접근하시는데 사실 못지않죠. 제조업 못지않게. 네, 왜냐하면 볼펜은 만들면 몇 개라도 팔리죠. 플랫폼은 시작하고 나서 수익 모델이 날 때까지 고객이 확보가 안 되면 그냥 0이에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저희 뭐 예전에 쓰던 펌프 같은 경우도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중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다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부를 거기에 미리 배치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가짜로 배치시키자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고객은 되게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분화된 고객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섭외를 해서 이 안에 아주 작은 규모의 플랫폼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분이 만드는 제품은 보리로 만든 국수예요. 근데 이분은 회사명이 한국당연구소예요. 왜냐면 이 제품을 만든 이유가 당뇨 환자 그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제품 상품평에 보면은 당뇨 환자라서 이거를 먹어요 보다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밀가루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너무 좋아요. 하시는 상품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초기 타겟이 그 대표님은 당뇨 환자로 잡았는데 저는 고객 STP를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사실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키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차 키를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이걸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마트폰만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고객들한테 연락 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차량을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근데 차키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손쉽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라는 문의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의 가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문제는 다른 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님들이 본인이 고객에 속하더라도 본인은 어떤 스타트업을 하는 순간 본인 제품에 대한 객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사실 어떤 한 명의 고객의 의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얘기했던 그 고객을 만나세요라는 주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업 이전에 스타트업 이전에 고객들을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분을 만나시면 안 되겠죠. 우리 고객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 대표들은요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 대표다 보니까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창업을 배운 적이 없으세요. 경영을 배운 적이 없으세요.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셔도 되고요. 연습을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갔던 전문가들, 선배들, 주변 사람들, 멘토들과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